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 사람을 왜 놓쳤을까? 이렇게 문득 떠오르면서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파오는 사람.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그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오늘은 바로 나의 마음에 후회를 남기는 그런 사랑,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놓치면 후회하는 남자의 가장 큰 특징은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금방 질린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마음에 깊이 남는 사람은 결국 나한테 가장 진심으로 잘해줬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해주는 잘해줌은 단순히 이벤트나 선물, 누구나 할 수 있는 화려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말없이 앉아 있어주는 태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사소한 부탁에도 웃으며 성심껏 들어주는 마음,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 쌓여서 나중에 가장 크게 떠오르죠. 그때는 대단한 줄 몰랐던 행동들이 돌아보면 마음을 지탱해준 힘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퇴근 후 너무 피곤한데 밥은 먹었어? 라고 묻던 따뜻한 그 남자의 한마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내 작은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던 남자의 표정, 이런 게 진짜 잘해줌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도 바로 이럴 때예요. 화려한 말 대신 묵묵히 보여줬던 진심, 그때는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늘 나를 먼저 생각해줬던 마음,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그만큼 깊이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은 쉽게 만나지 못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연애 초반엔 설레고 즐겁습니다. 매일 연락해도 부족하고 보고 또 봐도 그립죠.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연애에서의 설렘 효과는 길어야 1에서 2년,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때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도파민 효과가 감소함에도 감정적 교감을 이어가려는 남자, 대화하고 싶어하고 마음을 나누려는 남자, 이런 남자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조건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져요. 진짜 마음속에 남는 건 내 옆에 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눈빛,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안정감이에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설레는 감정이 우리를 붙잡았지만 결국 오랫동안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건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에요. 마치 지친 하루 끝에 집에 돌아와 몸을 눕히는 순간처럼 아무 이유 없이 안심이 되는 그 운기, 그게 바로 사랑이 오래가는 힘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두근거림만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폭풍 같은 하루 속에서도 마음을 기대고 쉴 수 있는 작은 안식처 같은 사람인지. 후회 없는 사랑은 늘 후자의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놓치면 후회하는 남자 두 번째 특징은 사소한 이유로 트집 잡지 않는 남자예요. 연애 중엔 크고 작은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일에도 꼬투리를 잡고 이유 없이 태도가 변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결국 여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소한 건 그냥 흘려보내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대화로서 풀어가는 남자, 이건 감정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조절이라고 부르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관계의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떠올려보세요. 사소한 문제에도 매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과 웬만한 건 웃어넘기고 넘어가는 사람, 하지만 필요할 때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사람, 누가 더 그리워지고 누가 더 편안할까요? 당연히 나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가고 필요할 땐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남자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런 남자들은 웬만하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태기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남자입니다. 누구에게나 권태기는 옵니다. 하지만 권태기가 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사람도 있어요. 권태기니까 헤어지자. 이 말은 사실 권태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같이 극복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남자라면 진심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놓치면 후회할 남자는 바로 이런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늘 일정하지 않죠.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며 돌아오는 남자라면 그 남자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당신의 무관심에 바로 등을 돌리고 떠난다면 그는 애초에 관계를 지켜갈 생각이 없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붙잡을 필요조차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랑은 결국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빛나고 후회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땐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기 쉽죠. 그러다 떠나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사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정말 후회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죠. 내 이상형은 청순한 여자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청순한 스타일이 아닌데 하면서 괜히 기죽었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말하는 청순이라는 말 뒤에 감춰진 진짜 의미를 차분히 풀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자들이 말하는 청순함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청순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떠올리는 청순은 대체로 이런 모습이에요. 환하고 밝고 맑고 깨끗한 느낌, 흰 원피스를 입고 햇살 아래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성숙하면서도 단정한, 어디 내놔도 예쁜 이미지 말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말하는 청순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머릿속에는 섹시함이 바탕에 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어려 보이는 이미지가 얹힙니다. 즉, 여자들이 떠올리는 사이다 같은 청순함과 남자들이 말하는 설레는 청순함은 미묘하게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저 배우 되게 청순하다 라고 말할 때는 맑고 단아한 이미지,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이 기준이 되지만 남자들이 저 여자 진짜 청순하다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은근한 섹시함, 소녀 같은 풋풋함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가 떠올리는 그림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남자들이 난 청순한 여자가 이상형이야 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청순함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귀여움, 섹시함,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설렘까지 여러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길을 걷다가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처음 본 낯선 여자에게 느껴지는 신비로움과 두근거림, 그 감정이 때로는 섹시하다는 말로, 때로는 청순하다는 말로, 그리고 가끔은 귀엽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즉, 남자들이 말하는 청순함은 단일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복합적 매력의 혼합체. 이게 바로 남자들이 말하는 청순함의 진짜 정체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남자들이 먼저 다가가고 싶어하는 여자와 청순함이라는 매력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남자들에게 번호를 자주 받는 여자들을 떠올려보세요. 그녀들이 꼭 전형적인 청순향 여자일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대신 이런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대화하기 편안한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매력, 발목이 드러나는 바지, 허리라인을 살짝 강조하는 원피스, 혹은 머리를 묶으면서 드러나는 목성 같은 사소한 디테일, 과하지 않지만 분명 남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화에서 편안함을 주는 태도를 가진 여자예요. 말을 받아줄 때의 부드러움, 따뜻한 웃음소리에 담긴 친근감을 남자가 느껴지게 하는 여자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남자 눈에는
와, 저 여자 진짜 되게 청순하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남자들이 말하는 청순함은 꼭 단아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가가기 쉬운 친근함과 은근한 매력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이거예요. 남자의 이런 이상형 발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남자들이 자신의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그게 정말 이상형의 기준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자분들이 흔히 호감 가는 남자에게 너 이상형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잠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대답할 뿐이에요. 글쎄, 청순한 여자? 귀여운 여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대답이 평생을 끌고 갈 깊고 깊은 철학적인 기준에서 나온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인 생각,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실제로 남자들이 평소에 난 무조건 청순한 여자만 만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즉, 그 남자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당신이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지금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남자의 이상형 발언이 뭐든 간에 결국 그 남자가 선택하는 건 당신이 될 테니까요. 만약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그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면 굳이 너 이상형이 뭐야? 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런 성격인데 남자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히 남자에게 이상형을 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부담스럽지 않게 흘려보낸 말 속에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모습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핵심은 직접적으로 이상형을 묻는 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을 알아내는 게 훨씬 현명하죠. 여러분, 남자들이 말하는 청순은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깎아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남자들이 입으로 말하는 이상형 발언은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몇 가지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그 남자들의 마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당신을 향하게 될 거예요. 철학자 티에르 테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이상형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그 남자가 당신에게 보이는 행동과 태도가 훨씬 더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괜히 나는 청순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에 기죽지 마세요. 당신만의 매력이 이미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